안녕하세요. 원주 성강초등학교 교사 이세은입니다. 네, 이제 슬기로운 수학생활 3, 6학년 1학기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제 5단원 정도 되면 따뜻한 봄날을 지나 이제 더운 여름이 올 것 같은 초여름의 느낌이 나는데요. 좀 산뜻해졌나요? 네. 이 영상을 왠지 그때쯤 보실 선생님이 있을 것 같아서 따뜻한 봄 기운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단계로 지금 계속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단계 수학 겉핥기 먼저 해볼게요. 단원의 개관을 먼저 보시면 그래프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까지의 과정이 사실 계속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활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고 그리고 분류하는 과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로 정리하고 간단한 그래프로 바꿔 나타내는 활동을 할 텐데 이제 6학년 1학기니까 그 어떤 그래프의 종류를 배우는지 이제 그게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성취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으로 3개의 성취 기준이 나왔어요. 첫 번째 성취 기준 보시면 실생활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주어진 자료를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의 종류를 보면 그림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이렇게 3가지의 종류의 그래프가 나오고 그리고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까지 아마 단원의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단원의 흐름을 같이 볼까요? 네, 보면 눈을 먼저 보실게요. 네, 이 성취 기준의 흐름대로 지금 단원의 흐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림 그래프는 큰 수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미 그 전에 그림 그래프를 학생들이 배웠는데 그때는 그 그림에 해당하는 수가 작은 수였는데요. 6학년 1학기 때는 큰 수로 나타내는 그림 그래프를 배워요. 그리고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이렇게 2가지는 비율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아까 4단원 비와 비율 영상을 보신 선생님께서는 그 후속 학습으로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사실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가 비율 그래프이기 때문에 4단원에서 학생들이 비율을 구하지 못하면 또 5단원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제일 첫 번째 1단원 영상을 살펴보시면 우리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떤 걸 하나 하지 못하면 계속 뒤에 후속으로 계속해서 못해요. 그리고 우리 6개 단원을 살펴봤을 때 숨 쉴 틈이 없어요. 우리 그 얘기를 했던 게 사실 그래프 단원은 학생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고 또 학생들이 직접 조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이라 되게 좋아하는 활동인데요. 6학년 1학기 때는 이 비율 그래프가 들어가서 학생들이 또 어려워해요. 이 비율을 못 구하면 그래프를 완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4단원에서 비율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들을 해석하는 활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실생활의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프를 해석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학생들이 직접 배운 그래프들 중에 선택해서 이 그래프를 비교하는 활동까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원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지 진단하기 활동을 할 텐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진단평가 문항을 어떤 부분으로 구성해야 되겠다. 사실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 학습 계열을 보시면 3학년 2학기 때 자료의 정리, 그리고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비와 비율 이렇게 선수학습 요소가 되어 있고 본학습 내용은 앞에서 살펴봤으니 눈으로 한번 쭉 보실게요. 그럼 이제 그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여기 보시면 그 6학년 1학기에서는 큰 수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학년 때는 이렇게 10명, 1명 이렇게 작은 수로 했었네요.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는지, 그럼 이걸 할 수 있으면
아마 큰 수로 하는 그림 그래프도 할 수 있겠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평가 문항으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이것도 진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를 학생들이 또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이제 비율을 100분의 1로 나타내는 것을 할 수 있는지 바로 전 단원이라서 선생님들께서 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시작할 때 4단원에서는 못했는데 또 학생들이 연습한 결과 이제 5단원 와서는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단평가 문항을 구성해서 진단을 해보면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할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으로 한번 제가 예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자료 수집을 못하는 학생 있어요. 6학년에 이제 뭔가 주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못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만큼 자료를 수집해 놓고 표로 정리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못하는 학생. 이거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이 단원에서 배우는 학습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는 학생에게는 이제 또 지원 방법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계속 얘기 나오는 비율을 100분의 1로 나타나지 못한 학생은 4단원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연산 지도를 해야 되겠죠.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연산은 반복이 중요해요. 아이들은 금세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우리 학생 수준별 수업을 준비해 볼까요?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을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이 자료 수집을 할 때 조사 방법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것을 자유롭게 열어두면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물쭈물하는 학생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소극적이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자료 수집을. 그래서 그런 학생의 그 성향을 이건 사실 못한다는 게 수준으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성향도 좀 반영이 돼요. 그래서 혹시 너무 수줍음이 많거나 친구들과 이렇게 많이 접하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이라든지 왜냐하면 그것은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없어도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아니면 뭐 체크리스트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학생들이 그것은 또 친구들에게 가서 스티커를 받거나 또는 벽에다 붙여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학생들의 성향까지도 고려해 주시면 이 부분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속 터지실 수 있거든요. 왜 도대체 이게 어렵지 않은데 왜 도대체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아이들이 쑥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도와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자료를 수집했는데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이게 분류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께서 분류 기준을 정하는 걸 같이 도와주시면 학생들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건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로 정리하지 못한 학생인데요. 표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3가지예요. 먼저 표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분류한 내용을 표에다가 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별 수를 쓰는 건데요. 제가 6학년 학생을 지도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표 정리를 할 때 완성된 표가 있는 그 빈칸에 학습지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그냥 분류한 내용을 쓰고 수를 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학생들에게 수학 공책이나 또는 빈 종이를 주고 표를 그려보세요 하면 그 표 그리는데 30분이에요. 일단 가로에 몇 칸인지 세로에 몇 줄인지 그거부터가 애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막 넓게 그렸다가 마지막에 막 요만큼 남고 애들이 막 이렇게 그려요. 그런 밖에 등분할의 개념이 왜 6학년 1학기 때도 없는지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사소한 건데요. 칸 나누기부터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표 그릴 때 가로에 몇 칸이 들어가야 돼. 한번 우리 몇 칸을 이제 눈으로 한번 나누어 볼까 막 이러면서 그것도
6학년 1학기 정도 됐으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선생님 나중에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칸 나누는 것도 깨알팁이지만 아이들에게 초반에는 연습시키면 이것도 조금만 연습하면 아이들이 이제는 막 그냥 바로바로 그리거든요. 근데 시간 필요해요. 제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쉽게 선생님 한두 번 알려준다고 아이들이 바로 그리지 않아요.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1년 내내 그리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그래프뿐만 아니라 표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다른 교과에서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공부하는 것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표로 요약 정리하는 거 우리 많이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연습을 시켜보시고 학기 초에 그러면 이제 계속 다른 교과에서 적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표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자료를 정리할 때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서로 정리를 해야 나중에 표를 해석할 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언도 학생들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건데요. 내용별 수를 쓰는데 마지막에 합계를 쓰는 것을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표 그릴 때 꼭 한 칸을 안 그려요. 왜냐면 이제 분류한 내용을 칸만 세서 그리고 마지막에 합계 칸은 빼먹고 안 그리거든요. 근데 표에서 합계가 중요한 이유는 그 표를 해석할 때 그 분류한 내용에 대한 수와 합계를 비교해서 그 뭐 더 많은지 뭐 더 작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니까 합계를 꼭 쓰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선수학습 요소예요. 6학년 1학기 전에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을 조금 못하는 학생들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프는 그림 그래프를 어려워하는 학생은요, 그림 그래프는 우리 큰 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막 10만, 만 이런 단위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정확한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어림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올림, 버림, 반올림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잊어버리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큰 그림과 그 예전에 작은 그림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 그림 그래프에 또 똑같은 모양인데 크게 나와 있고 작게 나온 게 이게 수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아이들에게 짚어주고 그림 그래프를 나타내보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 두 개가 같이 비율 그래프였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백분율의 개념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백분율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눈금 한 칸의 크기가 1%가 아니에요. 그래서 띠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한 칸을 5%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원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몇 %로 정할 것인지 그것도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명시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는 활동으로 넘어가야 돼서 요거 한번 눈금 한 칸의 크기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통계청에서 나온 동그라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그리거나 계산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 동그라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이제 수치만 이 자료 수집한 그 내용만 넣으면 그래프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선생님들의 상상 초월로 그리는 학생이 있는데요. 뭐냐면 원이 있으면 그 원주 아무데나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그려요. 그래서 항상 원그래프를 그릴 때 원의 중심에서 원주 위에 표시된 눈금까지 그리는 거다. 이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렇게 그리는 학생이 있을 때, 그리고 또 꼭 정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정말 막 비율이 낮아서 너무 좁은데 거기에다가 막 그 내용을 막 엄청 깨알같이 써요. 보이지도 않게. 그래서 그럴 때는 화살표를 밖으로 빼서 바깥에 써도 된다. 되게 사소한 잔소리일 것 같은데 안 알려주면 모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걸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을 때 이런 조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예상해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만큼 알아봤는데요. 동그라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통계청에 동그라미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이들이 파일로
저장을 해놓으면 바로 여기에 불러드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만 쓰기에는 이 또 주어진 차시에 비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선생님들께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나 아니면 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이 뭐 사회교과나 과학교과나 타교과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수학교과에 연계해서 이런 그래프 그리는 활동으로 자료 결과를 내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는 그 교육과정 재구성 차시 속에 이제 이것을 습득하는 시간을 조금 넣으시면 또 수학 이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과 연계해서 지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치만 넣고 이 원 그래프와 그리고 띠 그래프에 대해서 개념만 이해한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 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 6단원인데요. 6단원 못 쉬어요, 6단원도. 그러면 이제 6단원에서 만날게요.